기다리셨죠? 왜냐면 지금 트림화재 장이잖아요. 트림화재가 지금 또 하루하루 분위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저한테 지금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유튜브 보고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처음 당첨이 되셨나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전남내 청약이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당첨이 되다 보니까 또 그전 당첨되신 분들은 못 써먹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번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유튜브가 뜨지 않았으면 포기한다는 사람 의외로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예 안 해보고 해서 그냥 이제 소문에 유상 옵션 포함한 금액으로 자꾸 부동산들이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개사라고 개인이라니까? 중개사들이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거래 많이 하는 부동산하고 조언을 얻어서 세 번째는 그거를 이제 살까 말까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가봤자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의도가 없었으나 이제 부동산의 이제 흐름을 보고 좀 잘하는 부동산에 이제 투자처를 찾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하나 일반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동산에 그냥 조언을 얻은 거예요. 저 당첨이 됐어요. 팔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개사들 그냥 집에 주부로 일하다가 나오신 분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하는 거잖아요. 트림하세요. 비싸요. 개인적인 의견. 그거를 왜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당첨된 분이 유튜브를 보고 많이 전화 왔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포기할까 했대요. 돈 없어요 그랬어요. 이때요.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뭐 너무 비싸서 이거 누가 들어오겠냐 이런 얘기를 중개사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상담을 이제 하고 싶다고 이제 하신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약 통장을 썼던 분들은 청약이 안 됐고 전남내 청약이고 순천이 무주택자가 많지만 당첨이 처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순천의 분양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빼꼼이가 당첨이 되신 분들은 당연히 끌고 가는 게 맞았고요. 제 유튜브 안 봐도 처음 당첨되신 분들은 돈은 있으나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그러니까 까딱까딱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 부분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버리려고 했다가 동호수가 마음에 들어서 안 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버릴 사람을 안 버리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트림하재 실입주가 엄청 많고 인기 많고 이런 거를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고 없으면 저렴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번에 어이가 없었던 게 본인들이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이제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는데 우선은 대충 얘기하면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자꾸 거스린다고 하시면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이렇게 갖고 갔다가 파셔도 되고요. 돈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싸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트림하재 저는 프리미엄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매수자분들이 이제 계약금 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돈이 니네가 얼마나 있겠냐 해서 분명히 싼 게 터져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빼꼼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만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저는 전체적인 거를 그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렇게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투자 쪽이잖아요. 투자 방향성도 제시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이 완전히 100% 10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전화가 워낙 많고 손님들 심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왜냐면 전화 많이 오고 오케이 손님 많이 오고 소개로 많이 오고 하는데 그게 다 아닐까? 네. 그분들이 지금 왜 살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매도분들이 나중에 팔라고 왜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지금 사실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게 맞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또 중도금 실행하기 전에 4, 5천 이제 매도인이 아니라 이제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빌려서 무리하게 하신 분들은 불명한 거는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일을 해보면 아무리 한양수자인 그때 용당 한양수자인이 핫했잖아요. 중간에
이제 뭐 규제며 뭐 조정지역이며 분위기가 다운되고 이러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프리미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는 생겨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기다리시게 되면 어쨌든 못 빠지게 기다리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한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들마다 투자자들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두 개씩 이제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항상 오고. 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저층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손님이 이제 34평이 지금 이제 트리마저가 피가 많이 떴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분양장을 해봤잖아요. 저층이 이제 막 400, 500짜리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계좌 주시면 안 돼요? 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들이 4천, 5천을 계약금을 치고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급계획서를 받고 나서 정당적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4, 5천을 빌려서 갖고 왔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에라이 뭐 4, 500밖에 못 받는데 나 그거 왔다 갔다 3번 정도 뭐 적금 깨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모델하우스에 이제 건설사에 계약금 치러 갔을 때 또 한번 시간 빼야 되고 또 전매할 때 시간을 3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 500 벌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냥 버리신다 하더라고요. 계좌를 안 주고 4, 500. 네, 실각 신고. 그래서 또 이게 상황이 참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말 1000약짜리 진짜 뭐 700, 800짜리 실가 신고인데 정말 진짜 머시기하게 진짜 계좌 안 나오더라고요. 물건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언제 내놓으려고 할까?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분위기도 좀 다운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막 잡수오문들 막 뭐 어쩌고 있잖아요.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트리마저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많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들이 이제 본인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본인들 신대 집 팔고 트리마저 오기만 해봐. 손님들한테는 비싸다고 해놓고 이게 개념이 좀 안 된 거 아닐까요? 유상 옵션비를 왜 자꾸 포함해서 비싸다고 하지? 신대 8차가 조정 전에 6억을 찍었잖아요.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용당도 2편함 지금 2년 이제 7월달부터 2년 됐잖아요. 지금 5억 3천 얼마를 찍은 상태예요. 5억 3천대 그다음에 리그. 네, 그쪽은 이제 또 그쪽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본으로 이제 새 아파트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용당동이도 위치가 이제 용당 2편하는 또 이제 브랜드 값도 있긴 하지만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신대하고 트리마제는 그거보다 골드 클래스랑 위 아닐까요? 저는 위라고 원래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제 유튜브가 1년, 2년 뒤에도 나중에 보실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네, 어쨌든 근데 많이 해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용당이 2편한 어반타워가 5억 3,500인가 실가를 찍은 상태고 그건 다시 확인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분양가가 쌌잖아요. 뭐 이제 이래저래 해갖고 3억 정도 이제 프리미엄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신대 쪽이랑 신대는 어차피 6억 찍은 상태고 어쨌든 눌렸던 가격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트리마제가 더 싼 집인 거 아시죠? 판단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손님들은 자꾸 새 아파트 분양가 물가 상승도가 있잖아요. 골드클래스 2차 조례동에 저희 사무실 옆에 분양가 4억이었을 때 얼마나 비싸다고 했어요. 얼마나. 근데 지금 와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입지 좋으니까 네, 6억부터 시작할 거라고 6억부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 6억이야. 근데 그거는 내년에 한번 봐보시게요. 저는 그렇게 골드를 띄우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는 게 용당 2편한 그 입지에서도 지금 5억 3천대, 그럼 5억에서 6억 사이에 거래가 될 거잖아요. 꾸준하게.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조례동의 상업지구 위치에? 그러면 단가를 좀 비교를 하고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손님이 트리마저를 겨우 하나, 우리 손님만 처음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층을 이제 잡으셨는데, 이제 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뭐 너무 싸서 그냥 그대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싸게 해주고 사셨어요. 근데, 네, 근데 진짜 그런 물건이, 이거 하나 겨우 잡았다는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층이 이제 포기를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소식이 살짝 들리는데, 제가 또 너무 이게 애매한 게, 물건을 조합하면 그 안에서 빠졌거나 포기한다는 거나 그 안에서예요. 새로운 물건들이 지금 뭐 포기한다는 게 많이 나온 게 아니어서, 저도 이게 지금 두산 건설사에서 제가 분양팀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료를 너무 오픈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알 수가 없대요. 예전에는 이제 부장팀 이제 걔네들한테 이제 뭐 과장 이런 애들 이제 전화해서 말하면 계약률 어떠냐, 지금 뭐 이제 포기자가 얼마나 나오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명단 작업도 시켜놨더니 지금 이제 뭐 시청에서 자꾸 단속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끊겨버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명단 작업을 하는 게 전화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뭐 앉아서 손님들 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입주인지 파시는 건지 포기자를 좀 판단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사게 시켜야 될지, 다음 달에 좀 기다렸다 사게 시켜야 될지를 보려고 하는데, 처음 분위기처럼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한 게 인기는 많고, 거의 저 오늘 떴다방 유명하다 해야 되나? 남자분 있어요. 오래 했던 분. 아까 이제 대화를 했는데 놀러 왔어요. 명단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거 지켜보려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이제 계약일 때마다 가셨대요.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실입주가 진짜 이렇게 많은 데가 처음 봤대요. 네. 많아요. 엄청. 지금의 프리미엄 많이 형성이 덜 된 편이잖아요. 제 수준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손님들 맛을 봐가지고 진짜 웃겨. 막 500, 700 받을 것 같으면 안 한대, 포기한대. 나 진짜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이런 경우. 500, 700 어디 가서 위에서 떨어지나? 어쨌든 아까워서 하는 말이야. 아까워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리마저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눈치껏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조례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도 입지가 너무 좋은데 분양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제 중개사들이 아예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이제 다들 지금 대장주 입지 좋다 막 이제 반응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핫할 때는 반응이 이렇고, 이제 그러니까 좀 남의 말을 좀 덜 들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요. 돈 있으면 그렇죠. 사야죠.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 안타까운 현실인 게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이제 공급이 많으니까 트리마저가 어쩌저쩌가 이렇게 막 뭔 얘기를 하시는데, 시대가 변했고 지금 돌아가는 게 막 지금 이제 벌써 수준이 순천보다 높아진 상태인데 아직까지의 정보가 전혀,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참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참 분양 당첨됐어도 싸게 팔고 이제 진짜 그랬겠다, 많이 당하셨겠다, 진짜 돈도 못 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동산들의 말에 이끌리는 거잖아요. 지금 손님 없어요. 자꾸 이제 부동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근데 이런 정보가 이제 밖으로 나가면 좀 생각을 좀 하고, 이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당첨 기회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로또 같은 기회인 건데, 트리마저이기 때문에 인기 엄청 많은데, 어쨌든. 제가 힘들어서 앉아서 했는데, 제가 이제 칠판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트리마저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중에 또 상담은 저한테 유상 옵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세히 뭐 하면 좋겠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적당하게 좀 해주세요. 돈 많으면 그냥 하고, 돈 적으면 나중에 하면 되고, 공사하는 거 쉬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은 제가 한번 끊고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은 이거 잘 보이시죠? 제가 너무 길게는 말고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렇게 집을 사도 되는지, 답답한 소리, 그리고 공급이 많은데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소리, 현장 분위기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해봤던 분들이 오는 것도 좋긴 한데, 내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이거는 솔직히 외주 투자자분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는 해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집을 지금 사도 되는지, 실입주자들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을 사도 되는지, 공급이 많은데 집을 사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우선은 금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현 금리가 아직 7% 아니에요. 지금 하나은행 특판. 지금 대출 받으실 분들은 하나은행 가세요. 연양도 하나은행 3.8% 특판 때리고 있거든요. 3.8.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랑 광주은행 대표적으로 4.3%. 이거 높다고 보세요? 제가 미치겠는 게, 제가 근무 연수가 12년이 넘었어요.
그때 제가 12년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29살 때. 그때 매매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정말. 와, 정말 실수 없이 밥도 못 먹고, 그때 제가 48kg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금리가 싼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4%대. 보이세요? 4%대. 싼 게. 일반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요. 진짜로 사채금리였어요. 7%. 제가 이 세월을 그때 보고 왔잖아요. 7%였다니까. 일반 금리가 7%인데, 싼 게 4%였어요. 4%. 그때는 왜 매매가 많이 됐을까요? 매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지금 이제 집을 그러니까 그때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었는데 왜 구축이 잘 나갔는지 제가 대출이 그때도 좀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금리는 비싼데,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변수가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DSR 조금 풀어줄 수도 있고요. 대출은 뭐 매매가의 80%, 70% 예전처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금리 막히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은행권들 DSR 꽉 째고, 그리고 한도 막 60, 50%만 해주잖아요. 은행권 죽어.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리 자꾸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3843이에요. 이게 매매금리. 이거 예전에 12년 전에, 12년 전이면 강산이 변했어요. 강산이. 정말. 그때가 싼 게 4%였고, 기본 7%였는데도, 그때 매매가 엄청 활발했어요. 7%였는데도. 네. 그때 아마 이게 7%였으면서 아마 그 원리금 상환 부분, 그때는 거치 기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 그때 이제 매매가 어쨌든 잘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번에 또 해줄게요. 이제 좀 짧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였어요. 지금은 4.3%인데 왜 이걸 높게 느끼신지 아세요? 2년 전에 너무 풀었잖아요. 금리 2%대. 공무원 금리.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땡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살았냐고. 난 12년 전부터 이 일을 했는데 12년 전, 그럴 수도 있어요. 12년 전에 집을 뭘 안 샀다. 6년 전도 뭘 안 샀고 이제 살려고 하니까 땡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12년 전에 기존 금리가 7%였는데 그때 매매 엄청 낮았어요. 정말 실입주자 장난 아니었고요.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4년 뒤에 좀 살짝 떨어졌지만, 이제 하여튼간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해요. 아직까지 비싼 거 아닌데, 제일 왜 금리를 얘기하냐면, 거치기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거치기간. 거치기간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치기간이 원래 1년까지 됐다가, 지금은 거치기간 없이 무조건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받는다고 해도 7, 80은 무조건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집값이 오르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치기간이 없잖아요. 원리금 상환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구축에 24평 팔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진짜로 31평 가고 있다니까요. 물어봤어요. 왜 24평 팔고 31평을 가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7%까지 갈까봐 원리금 상환이 너무 힘들대요. 포인트. 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팔고 새 아파트를 못 간다고요. 그 원리금 상환이 250, 300을 못 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막 새 아파트 집값이 계속 올라갔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지금이라도 뭐든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 그러니까 또 전세가가 순창이 비싸. 31평을 가. 그러면 31평이 집값이 떨어지려면, 순천의 구축이 집값 떨어지려면 어떤 작용이 돼야 되냐면, 저 당해봤잖아요. A 아파트당 10개 정도 나와야 돼요. A 아파트. 예를 들면 금당 대주라고 할게요. 금당 대주 아파트. 경험이에요. 금당 대주가 10개 나와요. 근데 왜 집값 떨어져요? 봐봐요. 옆에 무슨 아파트 있어요? 동신 1차. 똑같은 평수에. 또 10개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면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중흥 2차. 10개 나왔어요. 그러면 30개예요. 여기만 해서. 네.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이게 아파트당 10개는 작아요. 세대수가 450, 500세대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평수에 옆에 아파트가 10개, 옆에 아파트가 10개, 또 옆에 아파트가 10개.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집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고를 거 아니에요. 싼 집으로. 싸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은 거죠. 아니,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금리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그전 얘기 그냥 안 할게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죄송해요. 무시해서. 31평으로 갔잖아요.
순천이 지금 31평이 1년 반 전부터 매물이 A 아파트당, 저는 올라갈 때 그 분위기를 알아요. A 아파트당 1개, 2개 올라가는 전조 증상. 이 외의 물건이, 그래서 또 이게 또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찍어줬냐? 24평 구축 사시는 분들이 찍어준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실입주자가 사서 이 가격 나온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실가 찍히겠죠? 그러면 나 선생 같아. 너무 멋있다. 나 이거 너무 열심히 한 거야? 나 진짜. 어쨌든 그래서 그 실입주자가 봐봐요. A 아파트의 물건이 하나에서 2개밖에 없으면 고를 수가 없어요. 부르는 가격이 나가겠죠? 1억 8천, 31평, 9천,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고르겠죠? 수리가 돼 있으면 그럼 1억 9천 실가 바로 찍혀버려요. 내놓는 가격에. 그러면 31평 매물이 또 없어지죠? 그러면 31평이 올라가면 왜 24평이 따라 올라가냐면 24평 파는 사람들이 자꾸 31평이 찍어지면 물건이 없어지면 2억이 나와 이제. 그럼 또 없어지면 또 2억 1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는 거 예전 거 합치지 않고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요. 왜 그런지. 금리 올라갔죠? 그리고 원리금 상한. 자기 수준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순천의 전세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아요. 일반 매매들이 아파트당 별로 없어요. 현재 갭 투자해갖고 안고 매매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원리금 상한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구축에서 구축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구축에서 구축으로 이동하면 구축 31평 올라가기 시작하면 24평이 당연히 따라 올라가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왜 24평 올라가는지는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법칙이에요. 네. 그러면 다음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거. 공급. 많아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제가 LI에 LI. 지금 공급이 많으니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순천에 공급 맛본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처음이에요. 순천이 처음. 그러면 부동산들이 얼마나 답답한 소리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12년째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12년 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또 계속 뭔가 실입주자 장사하고 해서 제가 그 12년 세월 동안 짱짱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12년 전에 금리, 6년 전에 금리, 대출 규제, 뭔가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잖아요.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쉬운데 우선은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12년 동안 살면서 느꼈던 거. 맨날 집값 떨어진대. 부동산에서. 미쳐버리는 게, 그러면 그때도 집값 떨어진대. 한참 사람들이 실입주 사고 있는데 떨어진대. 이제 떨어진대. 살짝 주춤하고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다른 데는 막 폭락해 떨어지잖아요. 아니 1일간 떨어질 수 있지. 그럼 기다리면 되지. 근데 또 중간에 그때 막 신대에 막 깡통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매매가에 80% 해줬다니까요. 80%? 그때 금리가 3.8. 개나 소나 다 샀죠 솔직히. 근데 그때도 집값 떨어진대. 많이 살 때. 제가 맨날 들었던 게 12년 동안 항상 집값이 떨어진대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당연히 있죠. 근데 떨어진다 했는데 신대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12년 동안 떨어진다는데 폭등을 했어. 8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8년 만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년 만에. 그래서 어쨌든 폭등을 했어. 근데 이런 가정을 알았으면 이게 폭등하고 거품이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순천이 여순강 합쳐서 순천을 몰리고 있잖아요. 인구수도 늘었고 지금 조금 조정돼갖고 나갔어요. 아니 또 나간 거 갖고 또 어떤 중개사님들은 집값 떨어진대요.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상황 보니까 여수에서는 계속 오고 싶어 하던데? 그럼 우리 상황은 뭐지? 아 답답해요. 어쨌든 넘어갈게요. 하여튼 맨날 12년 동안 집값 떨어진대요. 그러면 투자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새 아파트를 왜 사요? 왜? 자기네들은 살면서 맨날 집값 떨어진대. 그러니까 공급이 많다는 거. 신대의 집값 그때 8년 만에 올랐을 때 공급이 없었어요. 선택 권한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공급이 작년부터 지금 작년에가 골드 클래스 보이시나요? 골드 2차 입주했고 7월에 입주를 했고 조정받고 또 어디 있지? 작년에 골드 2차하고 골드 2차밖에 없나? 작년에 입주했다가 골드 2차. 골드 2차밖에 없지. 골드 2차 입주했을 때 조정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호 1차. 아 맞아 금호 1차 제가 얘기할게요. 조정 맞았을 때 여기랑 입주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춘천이 집값이 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고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정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물량 대구 같은 경우 물량 폭탄이 막 1만 세대인가? 3년 동안 3만 세대인가? 3만 세대? 그 정도 물량 폭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 정도 세대가 여기가 400 몇 세대, 여기가 몇 세대냐? 400 몇 세대지. 그럼 800세대 입주를 할 때 조정지역을 맞은 상태였는데 정말 프리미엄 얘기할까요? 여기가 폭망할 것 같으면 봐봐요.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쉬운 얘기.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봐봐요.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프리미엄이 예를 들면 그 아파트가 5천이었어요. 5천. 그럼 처음부터 5천이었을까요? 만약에 1,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5천까지가 됐어요. 이 이유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부동산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많으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가 5천짜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인기가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1,000만 원에 팔렸어. 또 2천에 내놨어. 또 팔렸어. 3천에 내놨어. 팔렸어. 5천에 내놔도 팔리네? 그럼 6천, 7천 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 프리미엄은 웃돈이잖아요. 웃돈. 근데 그 아파트가 어쨌든 웃돈을 주고라도 갈 수 있다는 거는 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짜리가 5천까지 1억까지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내놓는 물건이 다 1억짜리여서 그렇게 됐을까요? 봐봐요. 가수요가 들어와서 다 1억이에요.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부동산에서 유도해서 1억이야? 다 1억이야. 이게 마지막까지 형성이 되려면 매수자가 이걸 찍어줘야 돼요. 실입주자가. 안 찍어주잖아요. 여기를 찾는 사람이 없어. 실소유자가 없어. 그러면 백날 천원 1억에 내도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피값이 당연히 하락. 너 공부하니? 말하지 말고 해. 하락. 그러면 부동산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실입주자들이 만드는 거야. 인기를 알려드린 거야. 인기. 그러면 조르동 골드클래스를 얘기 들어볼게요. 조정이었잖아요. 그러면 실입주자가 많이 붙었던 데니까 원래 형성됐던 프리미엄보다 제가 봤을 때는 1에서 2천 정도만 낮아졌어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실입주자가 안 붙었으면 아래로 쳐야죠. 예를 들면 1억짜리가 1,000만 원 돼야죠. 근데 물고 갔잖아요. 서면 금호 1차 볼게요. 공급이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에 결론 내드릴게요. 서면 금호 1차 서면 저희 여기 손님들 타고 들어갔어요. 저희 투자 시켰어요. 허 벌판인데를. 그래서 산 사람들이 정말 신대 이모님들 좀 사라고 했는데 막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서면을 개무시하거든요. 근데 야 그건 삐 핵이다 삐. 제가 원래 좀 바른 사람인데 네 서면 금호 1차. 근데 왜 이게 막판 장애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솔직히 다른 부동산들은 금매 많이 떨궜어요. 본인이 정보가 없으니까 손님들한테 안 팔려 하다 보니까 1,000 주고 샀는데 1,000원에 팔게 한 거예요. 그런 물건 저희 실입자 붙여서 바로 계약했어요. 저희는 투자자분들 여기 들어갔던 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 다 잘 팔았죠. 미인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 어쨌든 야무지게 완판, 골드클래스 완판 조정인데 그러면 실입주가 어쨌든 받쳐준 거예요. 대단하죠 춘천이. 그러면 지금 상황까지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프리미엄을 간단히 그러니까 공급은 나중에 자꾸 공급 얘기하고 싶은데 프리미엄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금호 1차를 등기를 쳤어요. 손님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2년 뒤에 얼마 될 거냐고. 제일 쉬운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프리미엄 6천 주고 샀어요. 6천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호 2차 내가 2천 주고 샀어요. 안전빵으로 2천원 번다니까요. 왜냐 프리미엄이 그 아파트의 인지도랑 실입주자의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골드 클래스는 막 이만큼 했는데 여기는 이만큼이네. 여기도 많이 따라 올라갔죠. 그래도 솔직히 이제 저희가 판단은 이제 어쨌든 그랬으니까. 근데 뭐냐면 입지가 우선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정말 금호 1차, 2차랑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포대고 뭐하고 7, 8천 무조건 무난히 가고 1억은 되려고 생각한 게 지금 기존 우리 아파트가 조정에서 이게 딱 이렇게 잠겼잖아요. 제가 용당도 2편은 5억 3천대 찍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대랑 트리마자랑 골드 2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 시세 올리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냥 나쁘게 듣지 마세요. 기본 7억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야지 맞죠. 얘네가 같이 5억인데 여기가 5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프리미엄 자체가 틀렸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골드클래스가 만약에 2억을 찍었다 그러면 당연히 2억만큼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만큼 그 손님들이 받쳐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피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얘네들만 리그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금호 1차, 2차는 1차 살다가 2차 옮기고 2차 살다가 34평 살다가 2차에 38평 38평이 아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동이 있어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쪽으로가 저렴하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프를 보니까 느낌으로 보니까 여기도 4억대는 당연히 넘고 한 4억 5천 6천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랑 이제 중심 상업지랑 1억 5천 정도 차이, 2억 정도 차이로 그러면 어디가 더 올라갈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너무 새로운 소식이어서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건데 뭐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욕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항상 이쪽 저쪽을 다 판단을 하고 다 이쪽 저쪽을 거래를 많이 하고 손님들 저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금호 1차를 왜 사는지 손님들이 사면 2차를 왜 사는지를 파악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래를 하면요. 사모님 왜 파세요? 이제 매수자분들은 사장님 이걸 왜 이쪽까지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물어요. 저는 계약할 때. 다른 부동산들 저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저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실입주자가 요 허업 발판인들을 사는지, 왜 실입주자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여기 가격들을 왜 감히 그때 제가 투자자 시키면서 그래도 1억은 벌 거예요 했어요. 1억은 버는데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할 말이 너무 많다.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겪는 게 아닌데 인제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원리금 상하. 옛날에 거치기가 있었던 분은 상관이 없어요. 거치가 없기 때문에 인제 갑자기 4%, 갑자기 원리금 상하.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기본 막 6억, 7억짜리를 갈 수 있는 수준의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고요. 새 아파트는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크다니까요. 그리고 순천이 집을 이제는 살라는 욕망이 엄청 커요. 왜냐면 집값이 막 많이 올랐고 이런 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첫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게. 왜냐면 원리금 상환하고 금리가 있으니까 한 4억대까지는 소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대가 지금 이제 10년 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6차나 이런 게 4억대잖아요. 거기 좀 더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4억 좀 넘게는 분명히 4억 5천 이 정도 수준에는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프리미엄이랑 여기랑은 진짜로 관계성이 너무 깊어요. 프리미엄 그만큼 1억 주고 2억 주고 이렇게 찍어주는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층도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인기가 핫한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공급 물어봤잖아요. 봐봐요. 제가 그렇게 진짜 설명을 했는데 공급. 채워지는 공급이에요. 채워지는 공급. 뭐 내년에 맨날 또 내년 얘기해. 지금 작년에 골드클래스 2차, 금호 1차 나름 좋게 완판을 쳤어요. 나름 좋게가 아니라 진짜 핫하게 완판을 쳤는데 올해 한신도유, 금호 2차, 모아 엘가 나름 완판 쳤어요. 얘네가 인기가 없었으면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마이너스 가야 된다니까요. 한신도유가 픽딱 떨어진 건 맞아요. 솔직히 이제 그렇긴 해요. 근데 손님들도 이제 집이 지어지면 가서 본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가서 본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서 이제 세워지기 전에까지는 그냥 막 순천이 분양장이 좋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나도 사고 싶고 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 손님들은 한신도유는 또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또 잘 빠져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정인데도 다 벌고 나오셨는데 더 끌고 가셨던 분들 보니까 진짜로 샀던 가격에 많이 이제 2천 뭐 3천 이렇게 손해를 보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프리미엄은 형성돼서 거래는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솔직히 모아이가 같은데도 1000에서 2000 사이였으니까 그러면 순천이 프리미엄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래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받쳐준 거예요. 안 그래서 실수요자가 안 받쳐주고 이 공급량을 소화 못했으면 바닥 친다니까요. 무피.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고, 내전에 인기 많은 어반, 한양, 용당 한양 2차 여기 겁나 핫했죠? 지금도 핫해요. 어반 한양 여기는 이제 브랜드 값으로 해갖고 여기도 실수요자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입주하지? 포레나. 아, 포레나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봐봐요. 어반타운은 초반에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도금 실행될 때 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10% 잔압이 갑자기 들어가고 명의 찾아야 되고 막 이렇게 엉망이 돼버려서 여기는 완전히 피해자예요. 피해자. 프리미엄을 좀 주고 샀던 분도 손해보고 파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도 좀 올라왔죠. 다시. 왜냐면 이게 조정인데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실수요자가 받쳐줬으니까 오른 거예요. 말 이어갈게요. 아, 목 아파 죽겠어요. 아까 손님이 남자 전문분인데 저한테 그 유튜브 들었다면서 목 아픈 걸 알고 커피 하나하고 그 뭐지 약간 캐모마일 같은 차 종류를 사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정보를 아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몰랐던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뭔가 상담이 오면 다들 거래하는 부동산들이나 아는 부동산들 있죠. 뭐 엄마 아빠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누구 친구가 뭐 오픈했다 해서 가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진짜로 신세계였대요. 신세계가 아니라 우리 손님 12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도 손님이 왔는데 유튜브 보고 왔대요. 뭐라냐면 진짜로 왜 나를 몰랐냐고, 저를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가 좀 유명한데요. 근데 다들 이제 그쵸, 뭐 어떻게 여기 인구수가 있는데 다 저를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답답한 소리 자꾸 찍찍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에 어반, 한양 2차, 포레나 이렇게 입주를 하니까 이 공급량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 얘기하는데 12년 전부터 맨날 집값 떨어진대. 누가 그러는 걸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중개사들 다 새 집 살아요.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어쨌든 이제 너무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물고 있죠. 중개사들 자기 집이 새 집인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어반하고 한양 2차하고 포레나랑 겁나 인기가 많은데 어반 조정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에라이 진짜. 근데 왜 다시 올라왔냐? 모르죠. 왜 몰라요? 저희가 올려서요? 올린다고 실수요자가 안 찍어지면 올라가나요? 맞죠? 그러면 핫한 거죠. 그러면 한양 2차는 원래 핫하고, 네. 그리고 포레나 깡깡해버려요. 진짜 포레나 진짜. 근데 이 세 군데가 이렇게 많은데 순천이 공급량이 많아서 소화가 됐던 게 뭐냐면 분양권 거래를 많이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여수에서 꾸준히 계속 투자도 들어오고 계속 사요. 네. 그리고 신대분들 기본 새 아파트 1개, 2개, 3개 누구 명의 이렇게 해서 전세 뺀다고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채워지죠. 제일 중요한 건 공급량 많으면 왜 집값 떨어질까요? 안 채워지니까. 5반 채워지니까 뻔히 알고 한양 2차 실입자 많고 다 실입자가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P값을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할 때는 너무 단순해요. P값 떨어지면 돼요. 5천짜리가 마이너스 가거나 1000만 원 되면 되는데 지금까지 순천 없잖아요.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공급량. 정말 화나니까. 그러니까 P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실수요자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집값 떨어져요. 근데 지금 상황 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수분들, 외집분들 트리만 산다고 난리 천명 나잖아요.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왜 살까요? 자발로?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아까 집값 얘기했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 엄청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 되잖아요.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신대, 예전까지는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젊으니까 신대 근무했을 때요 80% 해줬다니까요. 매매 가격에. 매매가가 4억이면 KB 시세 말고요 4억에 80% 엄청 풀어줬어요. 금리 3.8에서 4%대. 이때 그때 투자자들 많이 했죠. 그때 신대분들보다
외지 투자자들, 제가 외지 투자자들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많이 풀어주니까 투자자들이 사기가 너무 쉬워요. 대출. 다주택자도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가수요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냐면, 금리가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출하고, 대출 한도 하고, 원리금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나 막 살 수가 있었던 게 거치기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뭐 이자만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원리금 상한이랑 대출 한도 금액이랑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동문 설명을 동문을 제가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제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정일 때 뭐든지 간에 이렇게 파악되지 않으면 저희가 투자처를 찾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올라야 되고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왜 그런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아일가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자 쪽에 저희는 투자가 1,000만 주 샀으면 저희는 예를 들면 3,000, 4,000이 가야 되는 물건만 하기 때문에 또 실입주가 정확하게 받쳐주면 3,000, 4,000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쪽 판단하는 거니까 모아일가 이제 사시는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투자성의 가치를 보고 팍 안 올릴 것 같으면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면 모아일가가 1,000에서 2,000 사이니까 이렇게 딱 거래가 야무지게 이렇게 기분 좋게 되는 걸 봤어요. 손님들이 그때 많이 뜸했어요. 근데 다 채워졌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하! 이제는 지금은 저렴한 걸 찾는 시대구나. 근데 근다고 해서 비싼 걸 안 찾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가는 사람들 여기 계속 가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렸으면 여기는 핏값이 형성이 안 돼야지 맞는데 와 진짜 새 집을 순천에 공급이 없었다가 있게 생겼잖아요. 그 구축이 오래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저도 신기해요. 구축 사람들은 구축에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도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사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피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이렇게 들어오고 또 가수가 됐든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이런 걸 거래를 해보면 뭐 다른 외집분들을 거래를 했어요. 근데 2년을 더 보유하고 4년을 보유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을 지금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가수가 됐든 실거주가 거의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채워지는 거고 프리미엄이 안 떨어졌다는 거는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12년 동안 일하면서 그냥 제 경험인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2년 만에 만약 안 올랐다고 그 가격 안 됐다고 저한테 막 욕하고 하지 마세요. 시기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르는데 보합이 살짝 와요. 뭐든지 간에. 근데 그런 대출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바뀌는 거에 기다리시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실입주자가 있는 곳들은 분명한 거는 2년 만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또 맞은 것도 아닌데 2년 만에 막 1억, 2억 이거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제충될 거라는 거지 1년 만에 이렇게 오른다 2년 만에 이렇게 오른다 모르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느낌에는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네 이제 광양에서도 많이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네 저 이제 이러다가 진짜 아예 이제 남자 목소리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설명이 제가 막 중간에 원래 성격대로 좀 이렇게 팍팍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답답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정숙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근데 댓글에 나쁘다 어쩌다 저건 뭐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 약간 멘탈 강해서 그런 걸 강하거든요. 어쨌든 맥락은 잘 짚어서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자이도 제가 이제 연양 풍덕지구에 들어온 자이건설 3월달에 그 분양하잖아요. 거기도 저희가 분석해서 드릴 거고 분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 제가 신대랑 실거래가 보면서 어반타워 갑자기 생각나. 이판항 용당 이판항 같은 경우도 계속 제가
이제 실가랑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요새 살짝 보고 제가 판단한 거니까 어쨌든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제 정보를 알려드린 거니까 잘 어쨌든 사람들이 판단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식사 많이 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안녕!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